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앞에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광고에 대한 거,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이제 그냥 오늘 쭉 그냥 다 영상을 찍어 놓고 이제 하나씩 올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광고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 광고비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운영 목표라든지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론에 대한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으셔야 되니까 전화 오는 빈도수,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각각의 분야마다 광고 방법이 다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설명은 이제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본적인 광고 운영 방식만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준에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으로 이제 광고를 낼 거라, 우선은 이제 좀 저랑 아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야, 뭘 저렇게까지 광고를 해? 그 다음에 야, 뭐 저 광고 방법이 뭐 효과가 있겠어? 뭐 이렇게 해서 저랑 아예 이제 의견 충돌이 나시는 사장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신입분들이시라고 하면 그냥 이제 참고 정도만, 그리고 이제 운영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제 좀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제 기준상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자, 우선 제가 이제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간 신입 중개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광고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아파트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신축 첫 입주를 시작하는 이제 어떤 대단지의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단지, 처음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연차가 조금 돼 있어서 내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빈상가가 있어서 이제 아파트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아파트에 부동산을 차린다든지, 이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 견해니까 참고만. 자, 새 아파트 입주 시작하시는 곳에 이제 부동산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경력자분이 좋다고 생각하면 부동산을 꿰차고 들어가실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조금 목돈을 모으셔서 저 자리를 예전부터 노리고 이제 계셨던, 이제 뭐 나름 이제 뭐 경력은 있죠. 근데 이제 신입이랑 경력을 떠나서 그 자리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던 이제 중개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목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그냥 아파트 단지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들어가면 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지 않나요? 이제 저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내 사무실을 이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오시는 손님도 기다리시고 내 매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구시대처럼 아파트 현관문, 방화문에 명함을 일일이 붙일 수는 없죠. 사실 그거 뭐 상당히 효과도 별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대비 제가 보기에 효과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새 아파트인데 현관문, 방화문에 명함 붙인다? 그럼 쌍욕 먹어요. 그래서 뭐 현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아파트라고 치면은 승강기의 거울, 그 다음에 뭐 승강기에 있는 광고판, 어떤 광고판, 거기에 이제 입주자 입주자 회사라고 할게요. 뭐 입주자 대표분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입주자 센터나 대표 쪽에 이제 금전적인 광고비를 내고 이제 승강기 거울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광고를 낼 수는 있죠. 뭐 이런 거는 뭐 나름 쭉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유지를 하시면 나쁘지는 않으실 거고, 그 다음에 광고 방법은 되게 많아요. 새 아파트 주위에 있는 은행 거기 뭐 번호표 옆에
어떤 유리칸에 부동산 광고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광고비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고비 대비 어떤 수익을 내는 거를 좀 바라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셔야 되겠죠. 그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아파트고 이제 중개업자라고 하면 이제 일정 광고를 내셔야 되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젊으신 분, 연세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신입분, 경력분의 업무 차이가 꽤 나실 거예요. 꽤. 이게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광고 매체가 있고 네이버 부동산이 있죠.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모든 중개업자분들이 광고를 내시는 거는 뭐 100% 다 공통된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내 지역이 현대 1스테이트다 그러면 현대 1스테이트 어떤 동에 현대 1스테이트를 쳤을 때 이제 내 광고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매물 접수가 된 광고를 이제 올리게 돼 있고, 이런 틀이 이제 우선은 기본 틀인데, 그거랑 별도로 어떤 홈페이지는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홈페이지는 내 사무실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는 제작을 해주시는 게 네이버 부동산과 별개로 좋다. 자, 여기에서 홈페이지 틀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대부분 부동산 사장님들이 쓰시는 게 상단 메뉴에 카테고리를 눌러서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내용이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이제 메뉴판이 나열이 돼서 좌측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상단 메뉴, 좌측 메뉴.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그 좌측 메뉴를 많이 쓰세요. 이 좌측 메뉴라고 하면 그냥 좌측 카테고리가 이제 배열이 된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내가 입주를 해서 내 단지에 있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니까 좌측 메뉴 첫 번째 카테고리가 힐스테이트, 그 밑에 뭐 푸르지오, 그 밑에 레미안, 그 다음에 이편안, 그 다음에 뭐뭐뭐뭐 해서 이제 좌측 카테고리를 이제 쓰시는 홈페이지들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쓰시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권해드려요, 사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단지에 있는 아파트 카테고리, 그 다음에 내 길 건너에 있는 카테고리, 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카테고리. 그래서 아파트별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전월세 매매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우선은 1번. 이거는 유지를 하시는 게 꼭 좋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겼지만 블로그 설명만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쓰시죠. 다음도 있기는 하지만 다음은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도 이제 어떤 동에 힐스테이트 1층에 있는 부동산이다 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무료 광고니까. 뭐 출근해서 사실 뭐 커피 보고 신문 뭐 보고 이제 담배 한 대 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블로그 할 시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도 이제 하나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벌써 광고 매체라는 게 네이버가 하나가 있고 우리 쪽 홈페이지가 하나가 있고 블로그까지 3개가 토탈 이제 광고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힐스테이트 광고만 한다고 쳐도.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거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셔야 되고 주위 분들이랑 인사치레라든지 내가 그 현대 힐스테이트라 그러면 그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거의 뭐 회장 총무 그 정도 수준의 업무를 보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이제 좋은 조건이 뭐냐면 자동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제 그 힐스테이트가 만약에 1000세대라고 치고 2000세대라고 치면 3000세대라고 치면 거기에 입주하신 입주자분들끼리 그 카페를 자동으로 활성화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내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동산 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카페에다가 처음에는 금전적인 투자를 해야죠. 왜냐면 네이버에 어떤 동 힐스테이트를 검색을 했을 때 내 카페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돈 주고 거셔야 돼요, 사실. 그게 유지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블로그보다 훨씬 인지도가 높은 카페가 되실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처음에 구색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파트 입주민분들이 대화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칸, 그 다음에 제일 쉬운 거 중고 거래 칸,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에서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직거래 칸을 만들 수도 있고 중개사 칸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직거래 칸은 좀 빼셔야죠. 그리고 액수가 커서 직거래는 위험성이 높아요. 그래서 직거래 칸은 이제 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월세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매매니까 막 6억 10억이 기본 금액인 뭐 아파트 거래에 직거래 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직거래를 하신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사 칸도 만들고, 그 중개사 칸에 이제 뭐 협력하는 부동산도 넣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 현대 힐스테이트만 쓰실지 아니면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 옆에 있는 주민분들까지 같이 쓰실 수 있을지, 이것도 구도를 그려놓고 어떤 카페를 입주 초기 때부터 아니면 입주 한참 전부터 걸어놓고 계속 가입을 시켜주시는 게 좋죠. 이거는 이제 경력자분들이 쓰실 거예요 아마. 미리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힐스테이트 입주 시기 전부터 우선은 검색을 했을 때 내 카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주 시즌과 맞게 공격적인 광고와 이제 계속되는 가입, 그 다음에 거기 가입을 시켜놓고 카페 주인이라고 이제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죠. 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현대부동산입니다. 힐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랑 인사치레도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뭐 선물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거기 1층에 계시면서 업무 보실 때 뭐 굶어 죽으실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절대. 그 카페가 활성화만 되면 뭐 홈페이지, 네이버, 기타 등등의 모든 업체보다 그 어떤 동 힐스테이트 카페의 주인장이 되시고 운영을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맥 관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 그러면 뭐 엄청나게 훌륭하게 매출 상승을 보실 수 있죠. 자, 전체적인 기본 틀은 딱 여기까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뭐 기타 등등 벼룩신문 광고도 있고 기타 다른 매체들 광고도 있고 모든 매체들이 많은데, 어떤 자리 이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기본 틀이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개인 홈페이지 좌측 배열에 메뉴칸이 되어 있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블로그, 이제 그 개인만의 블로그가 될지 아니면 그 현대 힐스테이트만 홍보하는 지역주 부동산의 이제 블로그가 될지, 그리고 모험심이 있다, 내가 조금의 경력은 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작업에 조금은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카페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거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맨 처음에 어떤 동 힐스테이트를 검색을 하는데 그게 첫 입주라고 계산을 하면요, 인터넷 광고에 굉장히 발달되고 숙달되신 경력자분들이 광고를 벌써 다 내고 있어요. 파워링크라는 게 보통 15개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10칸, 인지도가 없는 지역은 5칸, 더 여기서 인지도가 없다 3칸. 그래서 네이버에 어떤 걸 검색하면 칸수가 뜨는데 10개 업체가 만약에 뜬다고 치면요, 네이버에, 그러면 보통 도배, 그 다음에 입주 청소, 그 다음에 커튼, 블라인드 시공,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줄눈? 욕실 줄눈 하시는 분들도 업체가 들어와요. 욕실 줄눈 첫 입주 했을 때는 욕실 바닥에 코팅 한번, 그 다음에 방수 처리 한번, 이제 곰팡이 난다, 이제 물 곰팡이 피는 거 방지할 겸 해서 욕실에 줄눈 업체도 또 신규로 들어와요. 각가지 업체가 첫 번째 아파트 입주 때 다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부동산을 떠나서 모든 업체가 경력자분들은 들어와요. 왜냐면 그 입주 시즌 때 그 검색을 내 아파트니까 다 해보시거든요. 그러면 했을 때 새 집인데 인테리어를 왜 해? 근데 인테리어 업체가 있어요. 왜냐면 뭐 거실 인테리어를 별도로 하실 수 있고, 조명 인테리어도 별도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5룸을 만드실 수도 있고, 벽을 치실 수도 있고, 확장을 하실 수도 있고, 첫 입주라 그래서 손을 안 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테리어업자도 들어가고 각각의 아파트 입주 시기 때 필요한 업체들도 있죠. 그리고 뭐 인터넷 회사도 광고를 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개설을 했을 때 금전적인 수익은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처음이니까. 자, 이때 이제 나도 홈페이지를 껴야죠. 거기에 이제 우선 위에는 광고비가 높겠죠. 그래서 뭐 위에를 하실지 중간을 하실지 하부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런 상황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도 이제 노출이 되게끔 어떤 동에 어떤 거를 검색을 하실 때 내 블로그도 나오면 좋고, 그리고 네이버에는 항상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댓글도 좋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15분 정도 됐네요. 이게 제가 9억 건물 입주 시기 때 이제 입주하실 때 유지하는 방법 광고를 이제 같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첫 입주했을 때 부동산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까지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9억은 다음 영상으로.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요즘에 그 아파트 전면 유리에 광고하는 방법도 달라졌죠. 몇 미터 이상 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앞에 이제 광고판, 이제 전면 광고, 배너 광고 이런 거는 이제 금지. 이제 뭐 별도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파트랜다. 내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제 전광판도 있죠. 전광판. 매물 항시 받습니다. 아니면 매물 많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전광판에 어떤 문구가 계속 이제 24시간 돌고 있다. 사무실 불이 안 꺼져 있는 상황으로. 왜냐면 홍보는 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선이면 초기에 다른 업체랑 경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신입분이든 경쟁자분이든 뭐 경력자분이든 다 얼추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에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이 이제 1번으로 그쪽 지역의 이제 대표 부동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광고보다 더 중요하다. 광고보다 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뭘까요? 예, 좀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를 생각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네이버에 어떤 동 힐스테이트를 치면 25, 35, 40, 뭐 45 펜트하우스 단면도가 다 나오거든요. 구조별로 확장형, 비확장형에서 단면도가 다 나와요. 그만큼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쪽 1000세대, 2000세대의 첫 입주로 들어가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각각의 평형수에 실사진이 굉장히 이쁘게 찍힌 걸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죠? 요즘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DSLR 광각 카메라, 이만한 뚱땡이 카메라, 이걸로 이제 카메라로 방을 이쁘게 다 화각 좋게 다 전체적으로 보이게 어떤 사진을 준비해서 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자료를 처음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25평 A, B, C 타입 다, 그 다음에 35평 A, B, C 타입 다, 40평형 A, B 타입 다, 뭐 펜트하우스 찍을 수 있다 그러면 펜트하우스까지. 입주 전에 빈방의 최적의 상태로 사진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홈페이지 구색을 갖추고 내가 사람들과 신뢰만 쌓이면 입주하시는데 전혀 뭐 문제되실 일이 없다.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주 전에 입주자 센터에서 오픈을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사실 그 지역 부동산이라고 하고 1층에 들어가시는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해도 입주자 센터에서 입주 카드를 받고 잔금이 마무리가 되신 분들 거 한해서 방을 보신다든지 기타 등등 어떤 제약 조건이 조금은 따라요. 근데 웬만해서 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입주자 센터랑 잘 얘기하신 다음에 방을 보실 수 있고, 이걸 봐야 사실 꼭 홍보를 하니까. 근데 입주자 센터라는 분들이 방 문을 함부로 열어주지 않거든요. 어차피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고 막 방도 더러워져서. 그 대신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각각의 평형수 대비 사진은 항상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 홈페이지에 가장 이쁘게 모든 사진이 다 올라가 있는 이제 중개업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게 아무나 못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도 못한다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왜냐면 연차가 되신 분들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대충 찍어요. 대충 찍고 네이버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주는 시스템도 있는데 다 일반 카메라로 다 안 이쁘게 찍어. 그래서
주방이 전체적으로, 거실이 전체적으로, 방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방 찔끔, 방 찔끔, 베란다 찔끔, 욕실 찔끔 이렇게밖에 사진을 안 찍으시거든요. 근데 방은 전체적으로 이쁘게 찍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 카메라가 웬만해선 다 좋아요. 웬만해서는 화각이 되게 넓어요. 지금 화각이라는 거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앞에 보이는 각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기존에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이 정도 시야에 있는 게 핸드폰 카메라 화각이었거든요. 일반 카메라의 화각. 근데 요즘에 핸드폰은 다 광각 카메라라 화각이 되게 넓어요. 이렇게. 그래서 방사진을 딱 찍으면 여기가 다 보여요.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평생 쓰실 수 있으신 자료니까 처음에 준비를 하셔야 안전하게 탄탄하게 이제 부동산길을 걸으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뭐 분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입지 시즌 때 빈방 사진, 이것만 있으면 이제 어떤 단지로 들어가더라도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상은 끝났고,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자리를 잡은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운영을 해야 될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